안녕하십니까. 저스트 스캔을 이용한 당일 보철 워크플로우 구축하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정종현입니다. 네, 먼저 제목의 상업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업성 짙은 제목으로 해서 약간 송구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안 그런 척 뒷광고라고 하죠. 뒷광고 할 바에야 대놓고 그냥 좀 눈길을 끄는 이름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트 스캔을 이용한 그런 3D 프린터 활용 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취약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 활용 예를 정리를 해 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입부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치과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만은,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직원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입사 3일 만에 퇴사하겠다는 치과 스텝이 있었다. 내가 그녀를 향해 거북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적도 없는 것 같다. 무슨 이제 10대, 20대 때 첫사랑 그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그런 그 좌절감들을 원장님들 자주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이런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이제 이런 구인난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2024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대학교 1, 2, 3학년, 세 학년이 19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인구가 세 학년이 약간 40만 명 안 되니까는 거의 지금 한 3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도 20대 인구가 25%, 30%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규 위생사 공급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구인난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직원들이 노동쟁의를 위해서 스캐너를 던져도 배상 불가, 엔도카트를 뒤집어 엎어도 배상 불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를 하라라는 것들을 이미 대선 전부터 천명을 했고요. 이런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저희들도 이런 정부 스탠스를 생각을 하자면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하지 않을 거면 고용을 하지 말라. 그런 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직원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희 밥상 앞에서 생기고 있는 변화죠. 이런 서빙 로봇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변화들이 산업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과도 예외는 없죠.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나 음성인식 차팅 시스템, 자동 응답 시스템, 전부 다 디지털화 돼가고 있고, 보철 제작 이런 측면에서도 예외는 없고,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화는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스트 스캔 서비스는 이제 병원 내에 3D 프린터를 설치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저스트 스캔 서비스에서 원격으로 운영을 해줘서 여러 가지 출력물들을 출력을 하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캐너만 이제 다룰 줄을 알면은 임시치아, 각종 기공물 제작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치아 제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용을 해야 됐던 위생사나 즉시 임플란트 로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공사를 고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력 부담을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 저스트 스캔 업체로 이제 전송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주문서를 이제 저스트 스캔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 준비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간단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고졸, 중졸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다 자세하게 그 인스트럭션을 줘요. 그러면은 프린터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CAD 디자인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싱글 크라운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0분 정도 안에 다 디자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이 끝난 그 데이터를 이제 3D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전송을 하면은 이 프린팅 돼서 나오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 그거를 출력물을 빼서 후 처리를 뭐 1분, 1분씩해서 2분 하면은 대략 한 25분 내에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컨셉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장님들이 소요하게 되는 그런 노동력의 정확한 시간을 제 보면은 주문서 입력하는데 뭐 대략 한 2분, 3분. 그 다음에 그 프린터를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1분. 그 다음에 후 처리, 그러니까는 그 프린팅 돼서 나온 출력물들을 이런 알코올에다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후 경화기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면 3분 정도. 그래서 대략 뭐 한 6분 정도 뭐 걸린다고 봅니다. 숙련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뭐 템포러리 하나 깎는데 뭐 한 10분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2개 이상 깎는다? 뭐 그러면은 확실히 뭐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뭐 가정들은 다 템포러리 제작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는 가정을 하에서 하는 거니까는 뭐 그렇게 뭐 직원 이제 구인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그 주문서 입력하고 그런 작업들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 본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 뭐 일반 데스크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데에서도 인력 대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3D 프린트 그거 안전하냐? 뭐 암 안 걸리냐? 그다음에 스캐너 이거 잘 쓸 수 있냐? 나는 못 쓰겠다.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그 레진이 너무 잘 깨지는 것 같은데 안 깨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게 물어봤던 3개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은, 그때 한 21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과학교사 뭐 그런 분들이 뭐 암이 생기고 그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치과에서 쓰는 LED 베이스 방식의 그 프린터가 아니라 그 ABS 수지를 달궈가지고 짜 넣는 그 필라멘트 방식, FDM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된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치과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치과 신문에 그 당시에 이제 나와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터지기 한참 전부터 식약처에서는 이 치과용 프린터 레진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 식약처 허가를 내주기 전에 각종 뭐 세포 독성 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출을 하게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 3D 프린팅 레진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템포러리 레진이나 거기서 나오는 그 레진 냄새 있잖아요. 그런 휘발성 화학 물질들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3D 프린터에 이렇게 그 환기 장치가, 필터링 장치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스트 스캔 자료 사진인데, 저스트 스캔 기계에도 이런 장치들이 붙어 있고요. 정 찜찜하면은 그 바깥에다가 이제 부스를 달아두고 배기 장치를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 치과병원 기공실 사진이 아까 그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캐너를 안 쓰시는 분들이
뭐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보철물이 잘 안 맞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2020년 이미 5년 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이 컨벤셔널 임프레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캐너들의 그 오차를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혹은 더 오차율이 적었다. 이런 취지의 논문이 5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발전이 더 많이 진행된 지금에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덴처는 그래도 뭐 디지털보다는 이게 그 아날로그가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덴처마저도 제대로 받쳐주는 뭐 기공소가 있다면은 그 환자 편의성이랑 뭐 제작 편의성이 훨씬 우수하다라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캔을 잘못하거나 기공소가 잘못하거나 그런 이유들로 보철물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스캔 잘못한 경우는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공소에 디지털 기공을 맡기거나 그럴 때 뭐 내면, 인전면, 교환면 이런 그 세부적인 거를 나눠 가지고 어디에 잘 안 맞다라고 디렉션을 주시면은 보통은 몇 번 안에 이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여러 번 줘도 안 고치는 기공소는 CAD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원장님 치과의 원장님 스캐너를 배려를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는 뭐 걸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모델 프린팅을 해서 이걸로 해서 그 짝짝이를 만들어서 교합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하는 기공소도 들어봤는데 그런 데는 진짜 모델리스 작업 할 줄 모르는 거니까는 뭐 걸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공소를 원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직접 한 1년 정도는 혼자서 뚝딱뚝딱 다 만들어 봤는데 기공 자체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오류들은 뭐 크게 없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팅값 잡고 나서 뭐 장비 유지보수 관리 정도 해주면은 뭐 그거에 약간 영향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스캔이 애초에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제 프랩이 좀, 그렇게, 뭐, 개떡 같거나, 뭐, 그런 경우가 보철이 안 맞았지, 기공 자체가 뭐,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캐너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국산이나, 뭐, 중국산, 그,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도 꽤 쓸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스트 스캔에서 2년 전에 이미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싼 애들, 그러니까 공초점 방식의 그 스캐너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사한 애들이 이제 삼각 측량 방식의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들인데, 이 조사를 해봐서 그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게 뭐 그 전년과 전전년에 조사를 했던 거에 비해서도 훨씬 개선이 됐었어요. 1, 2년 만에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 지금 크게 차이가 2년 전에도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지금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그래도 뭐 저렴한 제품들도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맥스 이번에 오스템 쪽에서 특판 나온 거 보니까는 트리오스 5가 3,000 후반, 3,800인가 900인가 하고 트리오스 3가 2,800,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3하고 5가 1,000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무선 유선 차이가 그 정도 가격이고 결국 그러니까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이제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가 그 싼 거 비싼 거 차이가 점점 적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복잡하다라고 하시는데 뭐 처음에 스캐너를 만지면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에 뭐 어렵지 않은 게 있나요? 어차피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는 이왕 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좀 전향적으로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주택담보대출 남으신 기간 동안에는 치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인터넷 뭐 유튜브만 가봐도 무료로 디지털 강의, 기본적인 스캐너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그 저스트스캔 대표 지진우 원장님께서 그 덴타빈 쪽에서 강의를 했던 것도 유튜브에 무료로 풀려 있고, 그다음에 3쉐입 뭐 배정인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더라? 아무튼 그 메디트에 맞아 메디트 쪽에 나기원 원장님도 그렇고 무료로 스캐너 관련한 강의들은 많고 한 두세 시간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원리하고 뭐 자주 하는 실수 등에 대한 것만 좀 아시면은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바이트 뜰 때 바이트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페구를 한 상태에서 스캐너를 입안에 집어넣다 보니까는 볼을 이렇게 당기면서 그럴 때 하악이 좌우로 트랜슬레이션 되거나 바이트가 뜨거나 그런 경우 있고요. 뭐 3쉐입은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 최근에 뭐 한 1년 전인가 바이트 정렬 기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능이라서 바이트가 잘 잡히나 해서 그걸 클릭해서 바이트를 떴더니 보철물이 엄청 안 맞아요. 그래서 바이트 정렬 트리오스 쓰시는 분들 중에는 바이트 정렬 기능 켜져 있으면은 그거 꼭 끄고 스캔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그 컨트롤, 그러니까 플러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두꺼운 레이어로 있으면은 이게 그 스캐너 상에서 고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스캔하기 전에 청소를 좀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깊은 곳 스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서브 마진도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스캔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삼각식 약목들은 굉장히 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몇 년간 많이 이루어져서 꽤 쓸만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캔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블리딩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진 부분에 이제 블리딩이나 그다음에 치은 열구액 이런 것들이 고여 있으면은 이게 이제 스캐너에서 그 부분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그냥 두꺼운 레이어로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그 마진이 뭐 짧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스캐너 사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직원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가 프린터가 나오는 출력물이 이게 단단한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답은 이 보고 스프린트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프린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3D 프린터에서 약 뭐 1위권에 있는 회사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2년 전에 약 1억 달러 투자를 받았으니까는 시장 추산 가치가 몇 억 달러에 이른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개발한 3D 프린터 레진이 이 강성을 보면은 이맥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강하고 이런 수치의 그런 강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증례를 만들어낸 걸 보시면은 그라인딩 헤빗이 심한 환자를 이렇게 온레이 오버레이 하고 앞에 라미네이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그럴싸하게 잘 끝냈다. 그리고 18개월간 큰 문제 없이 잘 썼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정서에는 이게 레진으로 이렇게 오버레이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강성이 그 정도 되게 이제 쓸만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큰 돈이 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스캔에서 쓰는 레진 같은 경우에도 굴곡 강도가 뭐 랩 실험실 값이긴 합니다만은 200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나믹이 뭐 150파스칼이고 테슬라가 120파스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뻥이 들어갔다라고 감안을 한다 해도 저스트 프린트 레진이 그래도 뭐 테슬라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뭐 진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만져봐도 굉장히 그런 부실한 느낌의
그 기존에 썼던 템포러리 그 3D 프린팅용 레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아싸리 뭐 굳이 저스트 스캔 말고 기공소를 직접 운영을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밀링 머신, 퍼니스, 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은 최소 5, 6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드캠, 그 캐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도 구비를 하려면은 약 한 뭐 풀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은 적어도 한 2천 가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공사 그래도 뭐 그 디지털 작업 잘 할 줄 아는 빠릿빠릿한 친구들 구하면은 그래도 월 300원 줘야 되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은 연봉 한 4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적어도 뭐 감가상각비니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뭐 5천 이상은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출 대비 기공료가 뭐 5%, 7%까지 잡는다고 감안해도 최소 매출 8천은 돼야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적자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3D 프린팅만 쓸 거면은 최소 가성비 세팅을 하자면은 100만 원짜리 뭐 애니큐빅 그러니까 일반 취미용 3D 프린터 있습니다. 뭐 그런 것만 해도 템포러리 보철물은 출력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레진은 그래도 단단한 거 써야 되니까는 레진은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것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레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캐드 같은 경우에는 외주 주는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내면은 디자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3D 프린터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최소 가성비 세팅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프린터가 굉장히 뭐 부담 없는 싸니까 뭐 디지털의 시작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만져본 결과 삽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링기보다도 손이 솔직히 처음에 더 가요. 그 다음에 머리 아픈 일도 계속 발생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면은 이런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재앙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레진 새 가지고 이게 LED 거기 위에 LCD 위에 다 흘러버리고 이렇게 밤에 출력 걸어놓고 퇴근해서 아침에 가서 보면은 출력 다 실패돼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광중압 시간이나 이런 그 변수들을 많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3D 프린터 업체나 이런 데서 잘 안 챙겨주죠. 그래서 뭐 강의를 하나 듣든지 본인이 맨 땅에 헤딩을 직접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고난을 겪어야지 어느 정도 쓸만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열정적인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기공실인데 이게 직접 운영한 지가 이제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1년 동안은 기공사 없이 제가 직접 해보겠다고 했는데 퇴근도 못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즉시 모차를 하기 위해 들였던 그런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 하나로 해결한다 라고 하니까는 제가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런 저스트 스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스트 스캔 그 기계를 프린터 기계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생긴 그런 뭐 좌충우돌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 등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 예를 한번 보시고 이게 뭐 나한테 쓸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복 케이스, 임플란트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뭐 템포러리 제작 때문에 다들 저스트 스캔 도입을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앞서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강성 자체가 꽤 단단하다. 그래서 장기간 뭐 이렇게 6개월, 1년 이상 사용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담도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생존율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암이고, 그다음에 이 환자 이제 내원하시기 전에 이미 항암 치료를 여러 번 계속 받으시면서 힘드셔서 그런지 이제 이를 악무셔서 그런지 어쨌든 크랙이 생겨서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암 중이고 하니까는 발치하고 이런 것들도 좀 마음 편하게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꾸역꾸역 그냥 엔도를 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보철을 이렇게 프랩을 해서 저스트 스캔은 그 크라운 제작을 하여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보철 모양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CAD 디자인에서 된 대로 그냥 나오니까는 그럴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릿지 쉘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이제 뭐 브릿지, 그러니까 쉘 같은 경우에는 프랩 전에 이거를 스캔을 해서 이 외형에 맞는 껍데기를 미리 만들어서 릴라이닝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6번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날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스캔을 미리 해놓고, 그래서 미리 쉘을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가 안정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최소 두께로 보철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보철 제거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프랩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쉘에다가 이제 릴라이닝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릴라이닝 해놓고, 수술 제가 뭐 뒤에 하고 있는 동안에 직원한테 이제 마진 다듬어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면은 직원 시켜가지고 이제 세팅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은 뭐 노동력이 절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날, 그 다음에 수술 일주 후, 그 다음에 5달 후 체크 사진이고요. 양치로 인해서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연마가 이쁘게 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해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4, 26번 브릿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쉘 제작 위에 스캔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여기 하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쉘 프린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먼저 보철 제거하고 프랩을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딜리버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 달 후 체크해서 보니까는 보철이 이 부분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보니까는 6번하고 4번 보시면은 템포러리 레진 릴라이닝 한 게 다 뚫고 나온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임시 치아 그냥 제작을 맡기는 거니까는 제가 이제 직원한테 교합 클리어런스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던졌더니 또 직원은 또 우직하게 맞춰 넣으려고 이 교합 맞추려고 그냥 뭐 뚫리든 말든 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깨졌다. 그래서 뭐 레진이다 보니까는 얇을수록 훨씬 더 잘 깨지는 취성이 있기 때문에 보철 제거하고 클리어런스 확인 좀 잘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 줘야지 이런 문제들이 덜 생기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SS 크라운도 이제 보기 싫은 은니 대신에 치아 색깔 나는 크라운으로 해주자는 취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예 뭐 없는 치료를 한 게 아니라요. 소아에게 이런 하이브리드로 밀링을 해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렉 헤비 유저들,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비타블록이나 이런 거 깎아가지고 그냥 크라운 해서 딜리버리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저스트 스캔이 쓰고 있는 그 레진 재료가 똑같은 재료는 아닙니다만 프린팅 레진도 비슷한 강성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엔도하고 토미하고 대충 프랩해서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이애스테마 케이스고요. 뭐 저희 아들이라서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RP 해서 그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스페이싱이 좀 미우니까는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오픈 바이트 상태였기 때문에 설측에 윙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접착 면적을 넓혀서 한번 붙여봤고요. 근데 프린팅이 된 거를 보니까는 뭐 이렇게 마진이 그렇게 날카롭게 나오지 않고 약간 뭉툭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가지고 붙였다, 그런 것들을 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우식이 심한
케이스에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2번 상악 잔치 부분에 우식이 너무 심해서 내면 다 파내고 그 다음에 레진으로 좀 덮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레이 하듯이 박스를 파서 스캔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철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 환자가 이렇게 오랄 하이진이 안 좋고 탈회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뭐 그렇게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쉐이드가 뭐 안 맞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쉐이드가 좀 더 맞추기 좋은 레진이 앞으로 개발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레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레진이 에딩이 되기가 용이합니다. 색깔이 좀 안 맞으면은 A3 레진이나 뭐 아니면 글레이징, 하이브리드용 글레이징 리퀴드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색을 내면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 이제 뭐 우리가 뭐 조상호 원장님도 아니고 이렇게 빌드업 언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적당한 퀄리티로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빨리 보내드리는 거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또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레이 케이스입니다. 뭐 인레이는 그러니까는 뭐 레진 인레이 정도 경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 소재 개발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강성과 투명도가 개선된 레진으로 해가지고 오버레이랑 뭐 비니어 케이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니까는 그 결과들은 또 조만간 다른 원장님께서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인레이 진료 퀄리티는 제가 뭐 구강외과니까는 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 가지 팁만 드리고 가자면은 이제 방습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러버댐을 매번 쓰기는 좀 귀찮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석션 마우스피스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방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션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혀 부분, 볼 부분을 격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석션의 그런 음압을 이용해 가지고 타액을 다 빨아들임으로써 잘 본딩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조 이름이 미스터 썰스티라고 미국 그 제품이 있죠. 그래서 미스터 썰스티가 목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그 드라이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자신감에서 이런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요거보다는 이 국산에서 이제 비슷한 제품으로 나온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스 그냥 1 오케비티 와동 케이스입니다. 2차 후식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인레이 프랩을 했고요. 뭐 레진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어차피 당일로 끝낼 수 있다면은 30분 만에 나오니까는 그냥 와동 프랩하고 뭐 레진 빌드업 할 시간에 다른 환자 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1 인레이도 인레이는 인레이니까는 비용을 더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 신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석션 마우스피스를 쓰면은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팔리싱이 안 된 지저분한 상태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놔 봤고요. 2급 아동 케이스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사용한 지가 솔직히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롱텀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화절돼서 온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밀링 방식으로 딜리버리한 인레이가 탈락으로 이제 오신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레진 인레이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봐서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적 1 왼쪽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오른쪽에 한 사진입니다. 이제 이건 오른쪽에 이 사진은 이제 하이브리드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레진을 갖다가 뭐 밀링으로 해가지고 원내에서 직접 깎은 건데 보시면은 이런 이스무스 쪽 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프린팅 인레이가 그런 출력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밀링 방식에 비해서 떨어져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미디어트 로딩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디어트 로딩 같은 경우에는 뭐 되는 케이스에서는 아주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철을 만드는데 그리고 교합 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어 타임을 굉장히 짧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즉시 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공소를 이제 운영한 건데 이게 제가 세팅을 하려고 들인 돈이 이제 억대로 들어갔는데 요거를 저스트 스캔에서 단돈 1,000만 원 언더로 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10년 전에 올라온 건데 어쨌든가 이런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제작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발찍하고 어벗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쉘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마진 같은 거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붓으로 마진 맞춰 놓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수술은 뭐 2, 30분 만에 2개 심는다고 하더라도 뭐 전치부 이게 보철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으로 즉시 로딩을 선택을 안 하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스트 스캔에서 보철 세팅 타임을 5분 안에 뭐 끝나게 해준다 라고 하면은 뭐 이미디어트 로딩 자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 로딩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덴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지옥의 뭐 영어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뭐 열려 있다라는 말처럼 환자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뭐 브릿지 넣고 뭐 덴처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드려도 임시 덴처 불편하면은 아프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초진 때 구치부가 싹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보통 3개 정도 한쪽에 심으면은 즉시 로딩이 되니까는 3개씩 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돈 없다 최소 비용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시니까는 그냥 이렇게 2개씩 심는 걸로 하고 덴처 딜리버리 하는 걸로 해서 템덴처 딜리버리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그러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수술하고 일주일 뭐 스티치아웃 하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과에 오셔서 아프다 하고 오십니다. 밥을 못 먹겠다 어쩐다. 그래서 뭐 틀니가 약간 뭐 저의 뭐 개똥 철학이지만은 이 환자의 그런 그 노환과 안 웰빙, 안 즐거움을 탓하는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모든 삶의 고단함을 내가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내 틀니가 아파 그러니까는 이게 심리학적 그 용어로 투영이라고 하죠. 그런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틀니에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틀니를 하게 되면은 이 환자분들을 가진 그런 모두 우환을 갖다가 치과 의사가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농담 반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즉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험한 그 장면들을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환자분에게 즉시 로딩을 제안을 했으니까는 환자가 틀니가 아프다고 와도 봐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내 즉시 로딩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그 책임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성공률이 차이가 없다 프로토콜만 잘 지키면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논조들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로딩의 중요한 점은 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원장님들께서는 워낙 임플란트 수술 잘 하시니까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중요한 점 몇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초기 고정력은 뭐 35N 정도 되는 게 좋긴 한데 여러 개 로딩을 하는 경우에는 20N 정도 조금 넘고 그런 게 한두 개 있어도 이렇게 같이 스플린팅 해가지고 껴서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치부에 한쪽 구치부에 최소한 3개 정도는 들어가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파라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1개도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실패 요소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제 파라 펑셔널 헤빗 같은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는 뭐
즉시 로딩하고 임플란트 심는다고 오늘 이제 매출 다 했네 라면서 이 축하하기 전에 이 환자의 전치부가 왜 흔들리게 된 건지, 왜 빠지게 된 건지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합치의 심한 교모, 그 다음에 견치 마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파라펑셔널 헤비트들이 있는 거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고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보철 디자인을 해야죠. 그래서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CR 스플린트라도 해줄 각오로다가 직시 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흡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는 알아서 감안 잘 하셔야죠. 그래서 즉시 로딩의 경험이 많이 없던 시절에 페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초진에는 이렇게 상악 전치부에 뭐 시리고 흔들려서 오셨었고요. 그래서 냉큼 엔도하고 지르코니아 딜리버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부러져서 오신 거예요. 뭐 어디서 맞고 오셨냐, 뭐 술 먹고 넘어졌냐 그랬더니 뭐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30대 초반 여성이었고, 그다음에 2년 만에 부러진 거는 좀 납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제가 알아서 설설 기어서 그냥 당일날 로딩을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2주 만에 이제 임플란트가 빠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뭐냐고 이제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막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니까는 환자분도 이제 그제서야 내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하악 31번에 이런 식으로 치핑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봐서는 습관적인 그런 네일 바이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악 전치부 여기에 교모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진행됐고 캐나인들이 다 갈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염소처럼 이렇게 좌우로 열심히 갈아댄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저같이 페일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즉시 로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기공실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저스트 스캔을 사용하거나 뭐가 됐든 간에 빠르게 스트레스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써라 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방식 즉시 로딩의 필수 요소라고 단언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니스로 대표되고, 그다음 오스템에도 뭐 DR 시스템 있고 SNUC 뭐 이런 것들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가 요 장점이 일단은 인터널 타입 임플란트를 이쪽에다 심어 놓고 보철은 그 상부 치은 연상에서 이제 만지고 하니까는 수술 당일날 피 철철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직원시켜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치은 연상 레벨에서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니까는 훨씬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시켜서 스캔하고 그러기도 솔직히 마음이 더 편하죠. 그리고 삽입로 자체가 짧으니까는 멀티플로 해가지고 한 번에 원바디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인상 체득하려는 수직 고경 자체가 짧기 때문에 보철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즉시 로딩 싱글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은 발즉 13번에 간단히 했어요. 그래서 심고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연결해가지고 직원한테 스캔하시오 시키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캔 바디 넣어가지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스캔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저스트 스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시간 후에 이런 보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스크루 끼리끼리 연결하면은 끝이에요. 예. 그래서 스캔을 대단히 잘못한 그런 게 없으면은 세팅하는데 보통 싱글은 이렇게 1분 이상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교합도 거의 걸리지 않게 보통 나오고요. 교합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몇 번 갈아내면은 거의 맞죠. 그 다음은 이제 깨지면은 다시 쉽게 뽑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하악 전치부 이미디어트 로닝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술전 사진 보면은 전치부에 페리오가 이제 다 나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스캔 후에 이제 그 구강 내 모델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스페이스 문제가 다 앞으로 튀어나온 걸로 해소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협축으로만 튀어나온 경우에는 뭐 텅스러스팅 같은 습관을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펑셔널한 헤빗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가 그래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스캔해서 보철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딜리버리를 직접 하기 전에 레진으로 플로우 레진으로 폭을 달아서 혀로 여기 깔딱깔딱 건드리지 않게 이제 방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2달 후 정도 후에 환자분이 체크비에서 오셔서 보니까는 이 보철이 깨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 보셨던 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상악이 오버젯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전방 유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잘 닿기가 어려운 위치였는데 깨졌다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 설측 부분이 파절됐다는 거는 혀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이거는 그냥 재제작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깨졌어요 라고 전화가 오면은 그 즉시 바로 저스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다시 뽑아달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출력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추가 비용이랑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출력물을 준비를 해놓고 환자 오면은 이거 나사 풀어가지고 새 거 껴주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점진적 로딩입니다. 다들 뭐 아시는 거겠지만은 뭐 초기 고정이 약한 애들을 이제 교합을 조금씩 높여줘서 이렇게 그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그 좀 더 그 오클루전이 많이 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양쪽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40번 때에는 3개를 심은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루트 캐리스가 심해가지고 뭐 상악 보철도 그렇고 이거는 뭐 살려서 이렇게 보철 치료해줘 봤자 또 썩을 것 같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67로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철을 만들 때 그래도 쫄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만 교합점을 좀 많이 주고 뒤쪽에는 교합점을 좀 덜 거의 안 찍히게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교합면에다가 레진 에딩을 야금야금 하면서 이 높이를 좀 더 그 구치부까지, 그 구치부 디스탈 엔드까지 잘 물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PMMA 같은 경우에는 에딩을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기 저스트 스캔 프린팅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레진 에딩을 하면은 상당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치부까지 또 잘 물리게 하면은 또 TM 조인트가 이제 세깅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싱킹 다운이 일어나고 해서 교합이 뜨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 상태에서 레진을 점차 에딩을 하면서 높이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보철을 바로 그 PMMA 커스텀 어버트먼트에다가 PMMA 임시 보철하는 단계 없이 바로 요 높이대로 그냥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지르코니아가 얼추 잘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은 디스탈 엔드 케이스에서는 저는 PMMA를 좀 해가지고 교합이 좀 이렇게 뜨는 것들을 좀 한두 달 정도 지켜보긴 하는데, 그렇게 임시 치아를 올려놓고 세팅하고 그다음에 본보철로 바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즉시 로딩 해놓고 이 상태에서 에딩을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 놓으면은 결국은 뭐 즉시 로딩에 들어가는 체어 타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상쇄가 되고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최대한 많이 심어라. 그 다음에 divide and glue, 그러니까는 각계격파의 영어 표현인 divide and glue를 라임을 살려가지고 바꿔봤습니다. 너무 많은 치아를 한 덩어리로 제작을 하면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도 적합도가 잘 떨어져서 잘 끼워 넣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누어 가지고 출력한 거를
그 스크루로 다 연결을 한 다음에 남은 그 스페이스를 갖다가 레진으로 붙여서 한 유닛처럼 이렇게 이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상악 전치부 그 보철물 밑으로 다 썩어가지고 오신 케이스였고요. 환자분이 44세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한참 밖에서 일을 하실 나이셨기 때문에 즉시 로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니까는 이제 10번 대 구치부는 사이너스를 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20번 대 보시면은 근단부의 염증 때문에 뼈가 다 나가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즉시 로딩에 필요한 초기 고정력을 확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그냥 최대한 많이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 중에서 잘 나오는 애들 한 너댓 개만 나와도 이렇게 즉시 로딩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이를 다 빼고 꾸역꾸역 이를 빼고 그 다음에 많이 임플란트를 심어놨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당일 그 즉시 로딩을 당일날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예, 발치하기 전에 사전 스캔 데이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CAD 디자인을 할 때 이거를 커닝 페이퍼 삼아가지고 그대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그 원래 쓰던 교합 그대로 적응을 하게 되니까는 이 교합을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커닝 페이퍼가 되니까는 CAD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거의 풀마우스 기준으로 하면은 빨리 해도 1시간 이상 훨씬 걸리고 그러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30분 만에 툭딱툭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너의 사전 스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뭐 크라운 케이스도 그렇고 뭐 임플란트 케이스도 그렇고 교합을 잡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출력물을 2개로 나눠 가지고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그 레진으로 이제 브릿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라디오 팩한 레진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초기 고정력이 좀 약하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로딩을 적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체크 오셨을 때 뭐 왼쪽 보철이 깨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왼쪽 부분만 리메이크를 다시 요청을 해서 끼웠죠. 그리고 오른쪽 보철의 제일 끝에 부분이 또 깨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붙였습니다. 뭐 붙일 때 이렇게 어브레이전 내줘가지고 본딩해서 붙여주면은 잘 붙겠죠. 그래서 레진으로 땜질했던 부분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래도 뭐 초기 교정력이 그 부족해서 그때 걸러놨던 14번도 이번에 그때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서포트를 줬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까지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저히 즉시 로딩을 할 상황이 안 된다. 뭐 즉시 로딩 상담을 이렇게 해놓고 돈 받아놓고 수술했는데 초기 고정력이 안 되겠네 하면은 이제 메릴랜드 브릿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큰 폰틱을 해서 그 메릴랜드 브릿지를 해가지고 딜리버리를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32세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심었던 임플란트가 모양이 너무 징지발 라인이 안 이뻐서 재수술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뭐 FG진이 CT진이 뭐 그 거창하게 할 케이스였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즉시 로딩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다 해놓은 상태여서 수술 당일날 어떻게든 치아를 해놓고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술전 CT 보면은 라비알 본이 하나도 없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 스레드가 다 드러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뭐 뼈가 다 드러난 게 보이고요. 식립하고 나서도 스레드 익스포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코리식을 빵빵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빵빵하게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 브릿지를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냥 그 세멘테이션 방식을 하고 여기에 치아 전처리 해가지고 붙이고 하면은 이게 깨지거나 할 때 다시 제거하고 다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꼼수는 이 지대치 부분에다가 와이어 연결을 해가지고 보철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감아서 와이어로 두 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본딩의 힘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세멘테이션 하긴 하는데 거의 잘 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이 하전치의 이런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환자분들에게 주의를 당부를 드려도 꼭 깨먹고 오는 일이 한 번씩 있으니까는 다시 세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뭐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와이어가 붙어 있으니까는 좀 덜렁거리긴 한데 이게 구륜분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다시 제 위치로 들어가고 하니까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환자 입안에 일단 하얀 거를 넣어주는 공약은 지킨 상태로 우당탕탕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레진 크라운을 안 깨먹으려면은 그러면 클리어런스 좀 확인하자는 거. 그 다음에 뭐 1급 와동도 인레이를 해서 당일로 세팅을 해주면은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치료 방법이 이제 있고 저스트 스캔 쪽에서 계속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레진 접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석션 마우스피스를 잘 활용하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즉시 로딩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말씀 앞서 드렸으니까는 다시 정리는 안 하는데 이런 방식의 방법을 찾으면은 이게 임시 보철을 하는데 그런 많은 노고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는 즉시 로딩 자체가 뭐 그런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의 그런 초기 고정력이나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적용을 해도 이렇게 보철하기가 편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시스템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스캐너만 도입해서 다음 스텝으로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냥 기공사 뽑아가지고 기공기계 뭐 수억 들여가지고 유동한 기공사들 월급 많이 주면서 아주 좋은 양지르 보철을 팡팡 뽑아서 쓰시던지요. 아니면은 그냥 외주를 전부 다 맡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중간은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뭐 보철을 해볼까 이런 거는 좀 치과 의사 수명에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당일 보철을 가성비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스캔 서비스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서지컬 가이드, 그 다음에 턱관절용 CR 스플린트, 그리고 라미네이트 비니어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소수 치과에서 시범 운영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자면은 원데이 라미네이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시범 운영 중인 치과 자료예요. 그래서 프린팅 레진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제 미래를 한번 가늠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초진으로 내원하셨을 때는 사전치만 치료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뭐 색상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서 다 끝내고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시 치아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스트 스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해서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트라이인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6전치, 8전치 보철을 갖다가 환자한테 껴보게 하고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환자분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 모양 이대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빼박 증거를 남겨두면은
환자분이 뭐 당연히 동의율도 높을 테고, 보철하고 나서도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스캔하고, 그 다음에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면은 또 한 1시간 정도 후에 이런 최종 보철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너 시간 안에 이 정도 수준의 치료가 그냥 1인 치과 기공사 없는 데에서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내일 모레 이제 코엑스에서 그 가맥스 있으니까는 그쪽에서 한번 부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발표였고요.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질문을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후 후경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상태에서 치아에 접착을 할 때 내면에 샌드를 치거나 하시는지요? 후경화를 거치는 상태라면은 미중합층이 사라져서 접착력이 떨어질 텐데, 네, 이게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돼가지고 약간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일단은 뭐 약간 오래 쓸 목적으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RMGI로 붙여놨던 것들은 지금까지는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템포러리로 해놓은 것들은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내면 살짝 갈아주고 좀 붙여놓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아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면에 그런 프린팅 할 때 CAD 디자인 상에서 요철을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줘서 제작을 디자인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그냥 구상 단계여가지고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바이드 앤 글루 관련 질문입니다. 즉시 로딩을 할 때 임시 수복물을 가능하면 전부 연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나눠서 출력 후 구강 내에서 붙이는 건가요?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임시 치아 레진으로 붙이신다면 수축에 의한 변형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눠서 출력 후 구강 내에서 붙이는 건가요? 네, 나눠서 출력을 해서 구강 내에서 붙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유닛으로 넣으면은 그래도 좀 자잘한 오차나 이런 거 있을 때 한 유닛으로 안 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반대로, 그러니까 PMMA로 통으로 밀링해도 패스가 안 맞아가지고 커팅 버로 잘라가지고 딜리버리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스트 스캔 서비스 쓰기 전에도. 그래서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 대충 붙이죠. 그러니까는 국산 유니버셜 레진 이런 거를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다가 발라가지고 에어 뿌린 다음에 방중하고 그 다음에 레진 또 발라가지고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치아 레진으로 붙이신다면 수축에 의한 변형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는 마이크로하게 완벽한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치아 내 와동을 파거나 그래서 우리가 C팩터 고려하고 그런 그게 아니라 대충 이어서 붙여서 그럭저럭 몇 달 쓰게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배려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한 강성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치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파이버 레인포스드를 셀프로 만드셔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깨지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출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 막 이거를 열심히 붙일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깨지면 그냥 풀고 다시 붙이면 땡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까지인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끝이네요. 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